올해 정말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에게도 좀 과도하게 완벽하기를 기대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도서를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기다렸던 도서입니다. 1년 전쯤에 사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메타인지 학습법 기억하실까요? 이 책은 2019년 6월에 출간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 다음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책, 리사선 교수의 임포스터가 막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출간되기 전에 좀 먼저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좀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읽으면서 제가 아주 천천히 읽었던 책이고 깊이 있게 제 자신을 돌아본 책이기도 합니다. 전작인 이 메타인지 학습법이 정말 선풍적인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키워드를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법할 정도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임포스터는 전작에 비해서도 훨씬 구체적이고 심도 깊고 그리고 흥미로운 책이고요.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임포스터, 이 키워드는 제 생각에 올해 정말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들의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완벽주의에 대한 가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부분에서 오늘 임포스터 이 책 10분께 증정하는데 이 책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책 표지를 보면 빅 타이틀이 임포스터이고요. 가면을 쓴 부모가 가면을 쓴 아이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역시 그간 무수한 가면을 쓰고 살지 않았을까, 저도 임포스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좀 어떤 부분에서건 좀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도 좀 과도하게 완벽하기를 기대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안의 내용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리사선 교수의 자전적인 경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메타인지의 대가라고 불리는 본인 스스로가 어쩌면 사실은 감추고 싶었던 모습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저자 자신부터 가면을 벗고 그리고 메타인지를 실천하는 방법들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간략히 저자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리사선 교수는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 바너드 컬리지의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인간의 학습과 기억 그리고 메타인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EBS 부모 특강과 그리고 세바시 강연으로도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책의 목차를 한번 보면 목차에 어떤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을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가면을 벗기 위한 메타인지 사고법, 그리고 메타인지 실천법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부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건강한 메타인지 학습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근데 임포스터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임포스터라고 하면 사실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은 사기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사칭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책을 쭉 읽고 나서 이게 임포스터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닌 어떤 거를 하는 척하는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주변을 속이고 약간 산다는 불안감 있잖아요. 그 불안감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봤어요. 이 책 뒷부분에 보면은 여기 이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성공한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프로필을 갖고 있는 분들 역시 결국 다 임포스터였다. 나도 임포스터라고 느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포스터는 완벽해야 한다거나 또는 처음부터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야 될 것 같은 또는 좀 내가 겸손한 척 해야 될 것 같은, 잘난 척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이런 전반적인 모습, 가면을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더라고요. 이런 임포스터이즘이라고 이런 부분을 가진 부모가
아이 역시도 똑같이 임포스터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을 경우 아이도 제 모습을 보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아이들에게 너 이거 왜 못해? 당연히 너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뭐 잘난 척을 아이가 하면 너 겸손해야지. 그렇게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때도 있었고, 또 이제 겉으로는 또 겸손하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거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모순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내가 임포스터였구나. 나는 내 자신을 그대로 들였다 이렇게 보고 또 그대로 보여주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메타인지가 사실 무엇인지, 또 메타인지의 개념과 중요성을 어필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임포스터라는 책에서는 제가 이 전작을 읽고 계속 이제 의문이 남았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정말 궁금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나와 있었어요. 일단 책에서는 너의 가면을 벗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타인지 학습법에서 메타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 메타인지가 인지의 상위 개념, 즉 자신을 이제 제대로 알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과정과 컨트롤 과정이 반복되면서 계속 어떤 것들을 인지해서 그거를 다시 컨트롤하고 또 다시 인지하고 컨트롤하고 해서 하는 과정들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메타인지를 높여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임포스터에서 이 두 과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학습을 제대로 배워가는지, 또한 진정한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들 중에서 아이의 메타인지를 높이는데 우리가 관심이 가장 많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책에서도 이제 저 자신의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과 함께 아이의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실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중학생 친구들에게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인데요. 아이의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 네, 첫 번째는 완벽하지 않은 나를 드러내라입니다. 아이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렸을 때 뭔가 처음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바로 잘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잘하는 우리 입장에서 아이가 바로 좀 피아노 좀 잘 쳤으면 좋겠고, 구구단 이 정도 왜 못하지? 우린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잘하지 않았는데 아이에게도 그 완벽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을 다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실패가 곧 배움의 과정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실패를 하게 되면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아이는 스스로 모니터링 하게 되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실패를 하지 못하면 그 과정들을 거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이러저러 해보게 하는 과정을 거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천천히 배워도 괜찮다고 알려주라입니다. 제가 이 키워드를 이제 여러 번 곱씹게 됐어요. 왜냐면 워낙 이제 시대적으로도 뭔가 빨리빨리 배워야 될 것 같고, 남들보다 자꾸 앞서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 푸시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바심이 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메타인지 학습법에서도 느린 학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에게 빨리 해내기를 재촉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서 모르는 것을 제대로 채워가도록 해야 메타인지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개념을 알더라도 아이가 깊이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실패도 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배워가면서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네요. 세 번째는 반대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메타인지 관점에서 볼 때 그 토론이 매우 효과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토론을 하려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 또 반대 의견을 들으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모니터링이나 컨트롤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 일례로 그 대학생들에게 그런 미션을 줬다고 해요. 자, 토론을 하겠다. 그래서 주제를 줬는데 그 주제에서 찬반이 있으니까 각자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을 준비해 오게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뒤바꿉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3회독, 3번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 실험 결과에서도 이렇게 연구 자료들이니까 나오는데 단어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을 시키고 아니면 뭐 한 번 시킨 친구도 있고 예를 들어 3번, 5번, 6번 이렇게 시켰겠죠? 그렇게 했는데 3번을 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불안해서 사실은 3번 하지 않고 뭐 4번, 5번 하는 친구도 있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메타인지는 저는 효율성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이 끝났다. 완벽하게 어느 정도 했다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10번, 20번 이렇게 지속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이거 역시 메타인지가 낮은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법에서 그 컨트롤 단계를 실행을 잘 못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을 할 때 3번, 그래서 3회독이 나온가 싶어요. 그래서 3번을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은 5번째. 실수를 바라보고 성공하는 경험을 갖게 하라입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의미를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이제 정리하면서 뽑은 이유가 있는데요. 메타인지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하고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결국에는 성공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공하기까지의 경험을 다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젠 뭔지 알겠어. 스스로 이제 깨달음이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터득을 하게 되고 그 경험들이 다른 모든 생활과 학습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까지 경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올해 아이들이 이제 4학년 친구들이라서 1학기 때 딸이 이제 회장 선거를 나가고 2학기 때 아들이 회장 선거를 나갔는데 1학기 때 아들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푸시도 하지 않고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이렇게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누구는 되고 자기는 되지 않았는지 대해서. 그러더니 나중에 내가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공약 내용이 조금 부실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학기 때 그 1학기 때의 내용을 토대로 2학기 때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 회장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거를 성공 경험까지 가보니까 훨씬 더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되짚어 생각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엄마 이렇게 하니까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5가지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도 제가 아이 학습에도 또 제 어떤 생활이나 제가 공부하는 어떤 거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메타인지 실천법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이 책은 우리에게 임포스터에서 벗어나서 나를 제대로 보는 방법을 일단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가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로 성장이 돼서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 임포스터 적극적으로 사실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10분께 이 도서를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신 후에 내가 쭉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이렇게 한 것 같아. 이런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의 양육 방법, 교육을 한번 다시 되새김질 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에게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아이가 내가 이런 거는 좀 내가 잘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아이와 그리고 나를 더 잘 이해해가는 시간, 그리고
2022년에는 조금 더 나은 부모, 좀 더 발전해진 내 모습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약간 이런 얘기를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들으면 아 진짜 현타가 오는 그런 느낌이야. 맞아. 그걸 낱낱이 이제 현실을 알려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좀 되돌아보게 했고, 이게 이론적으로 또 이렇게 쭉 풀어지니까 너 머리로 납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렇게 떠다니던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걸 벗어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모르는 걸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아이한테도 사실 많이 배우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